아니 괜찮으면 그냥 냅둬. 뭐 1분 정도. 아, 그래요? 저희 어떻게 그 1년 저거 냈는데 뭐 총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죠? 륜간 생활청화, 륜간 생활청화인가? 네. 북에서? 강철님 무슨 갑자기 폭탄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장한 각오로 앉아 계신데. 폭탄 선언은 아니고 네네. 조선노동당에서 저 지도사람 내려갔으면 똑바로 해야지. 당원 아니 여기 당원 혼자구나. 이게 무슨 당원 아니에요? 남쪽의 당원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지. 당에서 그 사람 없지. 남쪽에도 당 많잖아. 여러 개 당 있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당원 아니에요? 저도 진보당원이에요. 아 대단하다. 당비만 내는 당원. 그럼 비당- 페이퍼 당원. 비당원은 우리 2명이네요. 페이퍼 당원. 아, 아니 대표님 그 저 들어오고서 방송에 많이 못 나와서 아쉬우셨죠? 아닙니다. 시연습소고요. 그 각자 좀 생각 많이 해오셨죠? 네, 저희 그 강철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추석에도 이런 거 찍으려고 했잖아요, 대표님. 근데 이제 못 찍고 해서 한번 연말을 맞아서 저희도 인사하는 모습 좀 준비하도록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는 대로 한번 박수 한번 3번 쳐주시죠. 자, 여러분 우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북이 4명이 같이 저까지 들어와서 찍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이네요. 든든하네요. 네, 그 뭐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뭐 뻔한 얘기입니다만 남과 북이 함께 해야 더 힘이 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1년을 좀 정리하면서 그래도 대표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연장자 순으로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남해 넘어온 지 오래된 순서 남해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뭐 그런 걸 여기서 이야기는 50년 넘으셨습니다. 네. 예. 이게 저희가 지금 작년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고 작년 4월에 처음에는 이제 민플러스 그 인터넷 방송의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쭉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11월이죠. 작년 11월에 왈가왈북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독립을 해갖고 이렇게 쭉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너무 정신없고 뭐 안 해본 것들 전부 그런 것들이어갖고 참 그 인터넷 유튜브 그 처음에 민플러스에서 할 때는 그쪽에서 다 기술적인 것들은 다 해주는 거였는데 어쨌든 독립하는 과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처음 민플러스 그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이 사회에서 북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뭐 북이 옳다 찬양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좀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변화하는 모습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 김태형 교수죠, 김태형 박사 얘기했듯이 주권방에 나온 분이요? 네. 심리학자라시는 분, 네. 김태형 씨 얘기하듯이 이제 북에 관한하는 이 사회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들도 딱 북한 얘기만 나오면은 그 합리적인 이 사고가 멈춰버리는. 그래서 이러면 이제 통일 시대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 분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내가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믿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가 하면 안 믿어. 그래서 그 북에서 사시던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쭉 시작을 했고 뭐 정신없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또 그 밖에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뭐 1년 동안 제일 아쉬운 점 같은 거 있으세요? 아쉬운 아니면 난 이건 잘했다. 우리 왈가왈북이 내가 잘해서 이만큼 왔다. 네? 왈가왈북이 잘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왈가왈북을 했다는 것이 무조건 잘한 거예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전혀 뭐 내가 이 유튜브를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하리라는 상상을 못했고 어쨌든 하다 보는데 이게 너무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게 좀 너무 아쉽죠.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갖고. 예. 저도 좀 부탁이 있는데 그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북에서 이주하신 줄 알고 자꾸 뭐 섭외하시거나 이럴 때 당황하시거나 이런 거. 그리고 보기보다 고학력자십니다. 왜 박사학위는 안 하셨어요? 과정만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좌우지간 예.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대표님은 북을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바로 보고 있다.
상당 부분 그렇게 약간 자신은 해요. 사실은. 아니 물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얘기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 완전 친북이네, 종북이네 이런 말들 하겠지만은 북이라는 사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라든지 그런 과정들은 웬만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그 묘하게 빠져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회가. 그래서 참 이게 남남 갈등이라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이렇게 북에 대해서 다른 생각, 뭐 전통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좀 많이 섭외했으면 좋은데 아이고 이거 구독자가 늘은 게 아니라 줄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고 대표님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뭐 일단 뭐 좀 그럴까요? 그러고 다시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강철님도 계시지만 이 연희님이 이렇게 보이시지만 동안이세요. 강철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기 오신 지도 오래됐고. 네, 이제 6년이고요. 아, 6년? 9년. 아, 지금 처음 촬영기 앞에 전화하기 어렵네요. 네. 9년이고 이제 내년이면 10년이죠. 아, 참 많이도 왔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11년도에 왔잖아요. 와서 지금 현재 나를 돌아봐도 나는 그냥 일반 아줌마였어. 애 하나 키우고 재봉 옷이나 만들고 이런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이런 남쪽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남쪽에 살 거라는 거, 또 이런 TV나 이런 촬영기 앞에서 이런 뭐 할 거라는 거 상상이 안 됐던 삶을 지금 이상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땐 혼자 한 4년 동안은 혼자 힘들었고 뭐 감옥 갔다 오고 어쩌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남녀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더듬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삶을 한 5년 6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15년부터 전국 다니면서 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아니고 북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이런 걸 강연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작년에 4월인가 3월 그때 대표님 갑자기 한번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 유영호 씨가?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알고 지낸 지 한 5년 됐죠. 네네. 양심소원에서도 뭐 몇 분 얼굴만 봤어요. 친하진 않아요. 잠깐씩 얼굴 보고 아 저분이 유영호 씨라는 분이라구나 하고 알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왜지? 나 별로 매력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네네네. 천황자가 예전에 왜 만나자고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해서 만났더니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 심장이 강하지 못해요. 저렇게 긴장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나 내가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은 해봤어도 실제 촬영기 앞에서 찍히는 거잖아요. 강연은 그냥 말하면 그만인데 이건 찍혀서 남는 거잖아요. 네.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난 남쪽에 살 사람이 아니고 갈 사람인데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두려웠죠. 그랬다가 그래도 이거 꼭 해야 되겠고 갈고 그다음에 다 대신할 사람들이 얼마 없었어요. 기껏해야 강철 씨하고 저밖에 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럼 해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또 생겨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고맙죠 유 대표님한테. 괜히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는. 아니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장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해보니까 강연할 때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40명, 50명, 많아서 한 200명 정도 네. 앞에서 강연을 해서 그분들과만 소통하면 됐었는데 이거는 정말 몇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도 네.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볼 거고 후대들도 볼 거고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북에 대한 진실을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긍지가 있었고요. 자랑스러웠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쉬운 점. 그게 좋았던 점이고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은 강연 가서는 그것도 반발 같은 게 있잖아요. 질문할 때 어떤 잘못된 어떤 예민한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요? 네.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라고. 어느 나라가 국가가 자기 국민한테 집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막 저를 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난 진짜인데 내가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때 그 장소만 넘기면 됐었는데 왈가왈부군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잖아요. 몇 년에도 계속 앞으로도 달릴 거잖아요. 근데 한번 촬영하고 나서서 댓글 보게 되면 보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요. 상처 자꾸 받고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다 삭제하는데 계속. 그래서 올라오면 조금 막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러거든요. 좀 심란해지고 그래서 그런 상처되는 댓글들 볼 때마다 아직까지 좀 힘들긴 한 게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또 뭐 있냐면 네. 공개되다 나니까 이런 이거 하고 전하고 지금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어떤 나를 어떤 채찍질하는 그런 게 참 상당히 세지더라고요. 난 뭐 조금만 실수해도 뭐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뭐 좀 자꾸 뭐 하니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하여튼 그런 게 좀 울타리가 좁아져요. 이거 진짜요? 하니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요. 나만의 생활 울타리 정말 좁아져요. 방송인 다 되셨네. 연예인이라 어디 다니시기도 불편하고. 에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북에서 이렇게 여기서처럼 긴장하고 공부하고 그랬으면 당원도 되셨을 텐데. 당원 정말 하고 싶죠. 근데 정말 당원 지금처럼 당원은 어때요? 저처럼 되면 당원은 못 되는데 네. 제가 대구에서 공장 일도 다녔어요. 그때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공장일 하면서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일했다면 정말 북에서 이중 노력 영웅은 됐을 거다. 당원은 못 돼도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을 것 같아서 당연히 노력 영웅 되면 당원은 되지. 그래요. 그래서 방송 보고 뭐 피드백도 많이 주고 그러시지 않은 분들이? 그쵸.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촬영했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과 이렇게 꼭 우리 말가발표 팬들 있어요. 정말 팬들 있더라고. 네. 딱 끝나기만 하면 우리 매일 8시 15분에 들어가잖아요. 끝나면 그 길로 전화가 와요. 아 바로? 예, 전화 와가지고 윤희 씨 요즘 어디 아파요? 얼굴색이 어제보다 달라요. 옷은 오늘 왜 이렇게 입었어요? 옷은 좀 더 밝은 거 입으세요. 머리 좀 해보세요. 계속 전화 와서 야 이게 우리 말가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건 뭐 있구나. 전화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당연히 남자죠. 아니 여자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더 확실히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 전에 올린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연희님이 뭐 북에서 웃음도 많고 노래도 많고 정도 많고 늘 저는 활발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 대표님도 그렇고 강철님도 그렇고 강철님도 되게 뭐 강철조국이라고 되게 강철 같은 사나이 같지만 되게 여리고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방송이 나가고 나면 누구나 긴장하거든요. 나는 옳은 소리를 했지만 진짜 세 사람이 모여서 거짓말하면 뭐 호랑이도 만든다고 이게 아니다라고 악성 댓글 받다 보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거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느냐. 여러분이 왈가왈부를 죽일 게 아니고 이게 왈가왈부가 대한민국의 남북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힘을 실어주시고 건강한 지적을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탁을 해봅니다. 강철님, 제일 여기서 연하면서 유일한 조선노동당 당원이며 남쪽에 오신 지도 가장 짧은 신선한 소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 우리 우리 왈가왈부 팀에서 대표님 잘 기억 잘 못하시네. 기억력이 나빠. 우리 왈가왈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게 우리 민지 100날 할 때거든요. 그 100일? 우리 100일 잔치 막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보셨어요? 네, 그때 오셔서 미아리에서 내보고 방송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나는 혼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제가 집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 김해에 살다 금방 인천 올라와서 원룸에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교 있던 그 신부님한테 말씀드려서 방 얻으려고 했댔죠. 그런데 그 신부님도 그렇죠. 이건 어쨌든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송 그 방향이 반북은 아닌데 친북으로 자칫 오인받으면 그럼 신부님들이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쉽게 승낙을 못 하셨어요. 그러는 찰나에 지금 그날에 모인 거예요. 그날 캐스팅 되셨군요. 네,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이 아니라 방구석 캐스팅 되셨네. 소주 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하자고 이렇게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 있을 때 불평불만자였습니다. 저는.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북쪽에 살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제 자체가 원래 또 조직생활을 싫어했고,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북으로 돌아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간부사업 되지 않고 하다 나니까 이런 뭐랄까 체제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가 그래 불평불만자로 살았고요. 저도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저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그리고
그 반북 그 반통일 그런 유튜버들 하는 이야기들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내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지금도 생각하는 거 그러죠. 앞으로 글쎄 이 홍강철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탈북자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기를 내고 더 많이 나서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내가 해야 될 일,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 지난 동안에 5주기나 공격 받았어요. 네? 수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견디는 기본 이유는 우리 후원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약속을 했잖아요. 예? 마지막 날까지 네. 예? 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하고 정말 이 홍강철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꼭 북을 알리는 그 어떤 테러행위 당하더라도 예? 제가 절대로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됐던 거죠. 한반도의 평화 정착되는 날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남북 왕래가 됐어. 사실은 남북이 왕래만 하면 네. 그러면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직접 자기 네.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남한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예? 직접 그 북쪽의 농촌에 가서 북쪽의 공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 열흘만 일해보세요. 열흘만. 아 그러면 아 여기도 정말 인간의 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네. 이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데 그때 가서는. 사실은 그러면 후학을 좀 키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북교류가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네. 그 탈북민 분들 중에도 네. 이렇게 용기를 내고 예? 이렇게 그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러도 오시고 며칠 전에도 우리 그 고향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막내 이모 친구더라고요. 예? 그 친구분이 이렇게 전화 오셔서 아 누군지 이제 알았다고 예? 그러면서 자기 그분도 이전에는 욕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욕도 많이 했는데 예 그랬는데 정말 그 강철이 하는 일이 맞다. 예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 뭐야 이게 저 걔네 종편 나가는 애들은 그분께서도 종편에 계속 전화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애들 왜 내세우나 그렇게 이렇게 욕도 하셨다고. 우리가 그분들 인터뷰를 좀 따야 되는데 우리도 뭐 증거를 내줘요. 우리 맨날 그냥 말만 한다고 우리 걔네들 욕했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동의를 넣고 녹음을 해서 이게 근데 영상에 나가는 거 바라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그분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도 그러죠. 그분도 북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식들 다 북에서 사법 처리됐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북을 안 좋아하죠. 감정이 나쁘잖아요. 그렇지만 쟤들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자기 살아온 땅이고, 그래도 그 땅에서 자랐는데,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 거짓말로. 그분은 그런 거죠.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도 북에서 노동교화 3년 갔다 왔거든요. 이게 남한행 하다가 내목으로 체포돼서 남한으로 올려다가 탈북하다. 그 내목으로 체포돼서 3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에 대한 감정이 나쁘죠. 그리고 고난행군 때 북에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오빠들 돌아가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정은 나빠요. 그렇지만 종편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애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우리 집사람도 욕해요. 얘들은 사람 새끼 아니라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도 사실을 말해야지. 예? 물론 북에 대한 감정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예? 남과 북이 서로 모여서 이제 우리도 가야 될 게 아니라 고향으로 가자면 그러면 왕래가 돼야 가는 거죠. 평화가 정착돼 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분단을 부추기는 그런 일만 하니까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완괄국이 제대로 된 방향성 뭐랄까 이게 그 스탠스 입장을 잡고 있는 건가요? 가끔 방송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저는 가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대표님처럼 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이게 스탠스가 맞나? 왜냐하면 또 그 진보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뭐 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아마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연희님처럼 뭐 기획이라든지 뭐 원하지 않는데 끌려온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입장이 다를 것 같아서 강철님 생각이 어떠세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왈가왈북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왈가왈북을 듣고 계시는 이 남한분들,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이런 그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하는 방송도 그렇지만 그 쿠투님하고 누님이 하시는 방송 북이 이모저모 여기에 대한 그 반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탈북자들 중에도 그런다. 그런데 저는 그러죠.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어젠날이 북만 말하겠냐. 오늘이 발전되는 북의 이야기도 해야지. 북은 계속 못 살고 있는 나라. 고난행군 때 그 시절의 그 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하죠. 그러고 보면 그 방송 보게 되면 들을 말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죠. 옳은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회수나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 수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독자 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하면 좋겠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게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옳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하던 그대로 저는 뭐 더군다나 같이 하고 싶어도 제가 우리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는 시간이 3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가 같이 못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요? 왜 네. 같이 안 하냐고? 왜 싸웠냐? 싸우긴 싸우는데 홍강철이 뭐 그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다. 이 홍강철이 어떻게 하는 거다. 방송에서는 친한 척 잘합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또 얼굴 붉히는. 또 소주 한잔 싸주는데 또 가만히 있죠. 이렇게 제가 기장기간에 이렇게 공격도 많이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말 제가 이빨이 다 빠질 정도였다는데요. 어금니 2개 빠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견딘 거는 우리 후원자분들과 그 구독자분들한테 한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견딘 겁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안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대표님은 좀 뭐 아쉬운 점 같은 거 없으세요? 뭘 더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 영상 이런 방송으로는 처음 해보니까 글 쓰는 건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쓰고 이러는데 영상이다 보니까 뭐 촬영해야지, 편집해야지, 사람들 맞춰야 되지. 이제 이런 거면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 하나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방송사에서 한 50분짜리, 50분짜리 하나 찍으면 1억 외주를 주고 이러는 게 한 40분 방송 보통 한 1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찍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어쨌든 근데 뭐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 사실은 좀 인력이 부족하고 편집 인력이며 사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우리가 처음 하면서 종편 방송 이런 거 비판하고 반박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 종편 방송의 정상적인 사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그거 별로 다 안 좋아해요. 반복적인 사람들도 저거는 거짓말이라고요. 아까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좀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좀 더 이렇게 더 나가고자 이제 못 나가고 있어서 참 아쉬운데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여기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남쪽에 TV 뭐 토론 나와서 하는 박사들 뭐 교수들 북한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도 물론 탈북자처럼 거기는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을 희화화시키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학자로서 다듬어진 언어로 하지만 뻥이긴 마찬가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 노골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거와 거의 차이 없어요. 사실 그 박사급들이 하는 거 역시도 여기 남쪽에 북한 전문가인데 같은 박사급이 보실 때도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위 TV의 전문가라고 북한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널리 알려나가서 사람들이 그런 왜곡된 정보들 그들이 이제 북한 앞서 나온 종편에 나온 사람들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말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교수다, 뭐 박사다, 북한 전문가라는 그 명함으로 대중들한테 선차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데 상당한 해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비판하지 못하고 이런 역량, 그거를 다 커버해낼 만한 왈가왈부 전체의 뭐 재정적인, 뭐 이렇게 기술적인 뭐 이런 역량,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니까 결국 돈의 문제더라고요. 결국 돈. 우리가 지금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제대로 생활비도 못 챙겨드리고, 근데 물론 책임 느끼십시오. 책임을 대표로서.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참 고맙고, 그렇죠. 근데 좀 더 이렇게 더 열심히 더 알려지고 해서 더 많이 좀 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돈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저희가 뭐 반북 유튜버들 뭐 이만갑이나 모라모 클럽에 대한 뭐 흔히 하는 말로 안티테제, 그 사람들 까는 걸로 존재하는 거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태제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왈가왈부기 하고자 하는 바, 원래 하고자 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왜 자꾸 역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역량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때 뭐 많이 이끌어 가시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어요? 저희들한테? 아니 농담이고요. 이제 아마 혼자 편집이나 모든 걸 하시니까 아마 시간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연희님은 이제 뭐 저희가 늘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곧 가실 거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렇죠. 내년엔 네. 갈 거야, 내년엔 갈 거야 이렇게 생긴 게 지금 9년을 가고 있는 건데 네. 또 올해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년엔 갈 거야 생각하지만 갈 때까지는 하여튼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꼭 하고 싶은 게 뭐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현재 왈가왈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에서 이거 딱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거냐면 우리가 항상 남쪽 사람들이 북을 벌 때 항상 정치적으로만 벌려고 그래요. 네. 북은 군사와 무슨 또 체제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사상을. 근데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실례로 2018년도에 팜점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 왔을 때 남쪽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가 나빴었잖아요. 북의 용도자에 대해서. 근데 평양 냉면 뭔 데서 왔다 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 말 한마디만 딱 넘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슬주 여사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런 데서 순간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사상과 정치를 띄워놓는 하나의 디딤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왈가왈부에서 조금 꼭 해보고 싶은 게 북을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유머라던가 음란패설 이런 걸 보면서 북쪽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적이고 이런 생활을 누리고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란패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늘 하시잖아요.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못했는데 그래서 연습 삼아 페북에다가 네. 매치를 한번 매일 하나씩 올렸었어요. 음란패설을. 네, 그래서 연희님 그 하시고 싶은 얘기가 늘 저한테 하시던 그 육단 말고 또 그쵸, 그걸 하고 싶으시다고? 육단보다도 음란패설. 네, 알겠습니다. 네, 두부를 딱 갈라져가지고 네. 막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그것도 진보 운동권 운동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반대하는데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게 되면 김민우 씨고 이미지가 나빠지고 어쩌고 하여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쪽 편에서 윤희 씨 매일 이거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이걸 안 해서 우리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댓글 막 오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알은 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직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고 싶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 선배 대표님 그 왜 그 운동권이 이렇게 경직돼 있습니까? 육담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인가요? 네, 어저께 건강검진 받았는데 운동을 안 한다고 혼난다는데 나한테 운동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운동 뭐 하시냐 그래서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요.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뜻하지 않게 뭐라 그럴까 여기서 이제 맡은 임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북에 대한 이미지를 걸머지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이제 괜히 욕 먹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아마 부담감을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고 이제 그게 페북에 글 쓰는 거에서부터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그 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북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조차도 자신의 조국을 얘기하는 것,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도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직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 한 단면인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또 하시고 싶은 말, 금년을 총화하면서 야 너 왜 그랬어 나한테 뭐 동안 나한테 돈 꼬간 거 갚아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 네. 원래 우리 연말에 네. 원래 우리 조직 합사 했었잖아요. 네. 우리 그 후원자분들하고 뭐 구독자분들 해서 이렇게 그 한번 그 모임을 가지자고 했었습니다. 식사 가지는 모임을. 그래 소주 한 잔도 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그 활동 방향 그리고 또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네. 제기도 받고 우리가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그때는 우리 해야죠. 예. 근데 대표님 꼭 그 연말 아니어도 사실은 이렇게 뭐 저희가 감히 그걸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는 사실 조심스럽으나 와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뭐 꼭 연말이 아니어도 뭐 이렇게 기회 되는 대로 뭐죠 이렇게 전국 투어 뭐 이렇게 네. 좀 다니면서 뭐 이런 생각 원래 있으셨죠? 그런 계획을 좀 했었죠. 코로나 이거전이라면은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전국을 쭉 돌면서 이렇게 만나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한다고 해서 지방 분들은 오기 어려우니까 비록 소수라도 한두 분이라도 어쨌든 직접 쭉 전국 돌면서 오프라인 강연회하고 이렇게 저희 왈가왈부 아껴주고 관심 갖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의견도 듣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뭐 코로나에다가 뭐 이래저래 모든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영향이 조금 지금 이런 상황도 있는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뭐 자든 이런 상황이라 좀 코로나 좀 좋아지면은 일단 그런 거 하고 네. 공개 방송, 뭐 공개 강연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하게 되면은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괜히 뭐 이렇게 하라고만 하시고서 아무도 안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언제든지 부르면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홍민지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달렸어. 그 내년이 2021년인가요? 소띠한 것 같은데 뭐 소감 뭐라 그럴까 소감이 아니구나 뭐 희망 뭐 소망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좀 정리할까요? 예. 연희님부터 한번 해보시죠. 내년에 내년에 당연히 저야 뭐 첫째도 둘째도 그냥 집에 가는 거죠. 너무 뻔한 거죠 좀. 네, 저는 그냥 항상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낙엽 떨어져도 낙엽 보면 부모를 생각하고 그냥 지난 어린애만 봐도 딸 생각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아직까지도 10년 거의 됐는데도 아직까지 가족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 나고 그런 거라서 세상에는 이 가족이라는 거는 그 무엇이라도 억만금으로도 갈아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혈연 가족이로구나라는 걸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았고 진짜 인권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이게 제가 내년엔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왈가왈부 시청자분들이나 남녀 형제분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는 항상 정말 가슴에 너무 차고 넘치게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아마 북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 남쪽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사랑을 덮치지 않고 많이 받은 사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민폐의 대명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남쪽에서.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 제가 북에 가서도 정말 남쪽 분들의 이런 사랑을 정말 평생 잊을 것 같지 못해서 저는 계속 봅니다. 너무 감사하다.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냥 있는 대로 응원해주고 보듬어주고 항상 그래서 제 손을 넣지 않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북에 가시면 남의 인권을 위해서 또 방송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런 거 안 할래요. 홍강철님, 네.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해드렸지만 우리 왈가왈부에서 하는 방송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서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원자분들은 안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그 후원금 한 푼 한 푼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우리 통일을 위한 이런 밑거름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연희 씨야 뭐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최대 과제인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날이 다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쉬운 말로 왈가왈부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은 좀 더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들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런 관계에 왔을 때는 왈가왈부기 직접 뭐 평양이든 원산, 뭐 나진 이런 데 진짜 가서 그 사람 그 북쪽 그 인민들을 인터뷰도 하고 이런 날이 오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말가발부 가이드 제가 할게요. 말가부 저 가시면은 네. 그 평양 특파원으로 네. 우리 김연희 씨를 알겠습니다. 쓸 겁니다. 네, 뭐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뭐 이제 남북 관계가 풀리고 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고요. 그 뭐 그러니까 아직 가지는 않았죠. 2020년 말가루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지금처럼 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